2025년 9월 29일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 각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중앙당직자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당 사무처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연설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대로 나라가 그렇게 가니까 참 두렵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정권의 대북 행태를 보니까 비핵화 문제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거의 결정적인 것 같아요. 말로는 교류하고 정상화시켜서 비핵화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럼 비핵화 포기했냐 했더니 이거 동시에 같이 하는 거다 핑계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차도살인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미국을 이용해서 북한의 김정은의 북한 핵을 인정하는 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요즘 정동영이 하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을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좌파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핵 전혀 만들 이유도 없고 안 만든다 책임진다 해도 북한 핵 만들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때 북한 핵을 경량화시키고 수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ICBM 만들고 SLBM 만들고 CVI 때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비핵화 노선이라는 게 CVID 검증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CVID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없어진 것 같고 이제는 북한을 어떻게 이재명 정권에서 핵 보유국으로 갈 상황을 만드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재명 정권에서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우방 국가인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라고 얘기하고 미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있는 주사파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재명이 사고를 칠 것 같다. 이 내란 몰이하고 그다음에 극우몰이 또 하나는 지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이재명이 내란 프레임을 씌우면서 방송통신법을 통해서 방송 언론을 장악하면서 이제 이재명의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그러한 일들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제가 장담하지만은 이재명 정권 내에 북한은 핵을 가진 핵 보유국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고, 그래 되면은, 우리가 우려하듯이 우리 현재 세대나 우리 미래 세대가 이걸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이미, 미국에서도 28,000명의 주한미군을 10,000명으로 줄인다. 라는 계획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병력을 빼겠다. 군의 지상병력을 빼겠다는 얘기죠. 그건 왜냐하면은 미국은 중국에 올인돼 있고 이게 이제 신냉전주의의 양체제라는 게 미국과 중국인데 중국은 대만을 독립시키고 대만을 전쟁을 통해서 통일시키겠다는 것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제 현실화가 됐는데 주한미군에 한국이 거부를 하면 주한미군이 대만 지원을 못한다. 대만에 전쟁 났을 때. 그래서 주한미군의 3분의 1을 빼고 그 주한미군을 대만 전쟁이 났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 더해서 전작권 해소 문제를 얘기해요. 이재명 말대로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6인데 외국 군대에 의존하고 자기의
군사력으로 국방을 하지 못하면은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굴종의 나라를 굴종. 그걸 뭘 의미하느냐? 이제 전작권 해소하고 이제 주한미군 나가라. 거의 양키 고홈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비롯한 친북 친중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게 현실로 다가와요. 근데 북한이 핵을 가졌다. 그럼 북한 핵 가지면 전쟁 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이 북한을 핵을 인정했을 때 대한민국을 핵을 같이 보유를 하지 않고 북한하고 싸운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전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대여섯 시간 만에 평택 아산까지를 장악을 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뭐 ICBM이 있든 SLBM이 됐든 일본의 10군데, 대한민국 10군데, 또 괌, 하와이 등등 그냥 핵탄두를 딱 전자놓고 있습니다. 그럼 미군 철수하고 나면 미군 못 들어옵니다. 3일 만에 평택 아산을 비롯한 수도권이 완전히 공산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전선언해요. 미국 들어오면 동경 쏘겠다고 이 작전을 딱 가지고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군이 나가면 미국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에 3일 만에 대한민국이 반이 날라.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이라는 게 인구도 반, 경제력은 3분의 2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사태가 지금 벌어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알아도 설마 그러려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벌써 미국에서 또 북한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3일 만에 평택 아산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휴전선언하고 핵을 일본의 대도시, 대한민국 대도시에 핵을 갖다 대고 미군이 들어오면은 바로 핵 공격하겠다. 그럼 미군이 못 들어온다. 이게 어마무시한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데 좌파들은 설마 그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관세협상 보면서 관세협상 실패다. 이건 실패한 관세협상이라고 선언했잖아요. 3,500억 불, 500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혹자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 혹자들은, 그냥 25% 그냥 관세 받아, 이래. 트럼프가 그 25% 놔두겠어요? 자동차 50% 보복 관세 때려본다고. 철강 70% 때리고, 반도체 100% 때리고, 보복 관세 때리면은, 대한민국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국민 속이고, 관세 협상 잘했고 말이지, 합의문도 필요 없다고 떠들다가,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관세 협상 받아들였으면 자기가 탄핵된대. 여러분들, 관세 협상 중에서 그거 받아줘서 탄핵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 3,500억 불 줄 때, 통화 수합을 얘기해야죠. 우리 외환 보유가 4천억 밖에 안 되니까, 무상 통화 수합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1,500억 또 투자하고 하니까, 지금 다 합의해놓고 지금 통화 수합하니까 너 무슨 소리 하노? 너 현찰 내는 거야, 현찰. 트럼프가 하잖아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이재명을 미국한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그 정도로 사랑하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트럼프는 굉장히 자국주의, 미국 이익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판단을 흐리면 안 됩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은 트럼프가 지금 대한민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게 현실을 잘 알아가지고, 이재명 앉혀 놓고, 숙청과 혁명이라고 할 정도면은, 이게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이제 엑스표 친 거야. 그럼 엑스표 치면은 이재명이 끝날 때까지 엑스표 칠 수 있겠나? 그건 아닌 거야, 또. 우리나라 국민은, 트럼프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를 구해주려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핵을 인정하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사태까지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거기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관세협상 끝났는데도 지지율이 막 60% 가다가 관세협상 실패했다 하니까 지금 지지율이 40%대로 툭 떨어져요. 거짓말 했으니까. 근데 이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이재명이 거짓말하니까 뭐 서영교 같은 여자는 말이야. 서영교는 뭐 지가 뭐 힘들 때 막 내한테 옛날에 전화가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하고 그런 여자가 말이지 뭘 가짜 뉴스를 들고 와가지고 그런 음성을 들어가지고 난리를 하고. 오늘 그 얘기했는데 선진화법 잘못 만든 거예요. 보수들은요, 국힘 그전에 뭐 새누리당부터 다 해가지고 보수들은 정권 잡고 자기들이 다수당이 돼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의회 독재 이런 안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뭐 야당하고 협치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가지고 선진화법 딱 만들었어. 동물국회 없애자고. 식물국회가 아니고 국회가 150석만 넘게 가 있으면은 상권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다가 대통령까지 다수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이제는 법은 뭐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상권 장악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나 좌파들 믿고 선진화법을 만드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선진화법을 만들어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그때 우리가 그 내용 잘 알잖아요. 그때 공수처법 이런 거 반대한다고 막 민주당이 들고 나는 빠루 들고 그거 들고 있다가 사진 찍기가 빠루 나빠루로 됐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실형 받았어요. 실형 구형 받았어. 그런데 선진화법 어떤 법인 줄 아세요? 5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10년간 출마를 못합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못해. 10년간 500만. 선거법보다 더 독해. 이런 법을 만들어놨다니까. 이 흉악한 이 사회주의자들한테. 그래서 선진화법 만든 사람 반성해야 돼. 진짜로.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나 국민들은 오죽 답답했으면은 미국이 관세 협상할 때 우리를 그렇게 압박해도 제발 이재명만 좀 정리 좀 해달라 이런 바람이 있죠.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는 이재명 재판 제발 조희대 대법관이 옛날에 파기환송 안 하고 파기자판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파기자판이 뭐예요? 야, 너 죄 있으니까 제가 대법원에서 보니까 14명 중에 2명만 반대지 12명이 12명이 찬성했어. 12명이. 그렇죠. 지금 대법관이 14명이죠. 찬성했어. 그러면은 파기환송 안 하고 파기자판회가 너 죄가 있어. 대법원에서 바로 때려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파기환송하면은 대통령 선거 전에 못한다 해가지고 또 대통령 선거 탄핵된 대통령 선거 하나마나 대통령 누가 될 건가 빤히 아는데 그것은 무죄 석방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재판부라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지금 쏘니까 대법관들이 법관들이 적하지. 이재명 재판 5가지 민주당이 법 만들어가지고 그 5가지 재판 미룰락 한데 법도 만들기 전에 스르륵 다 풀리같이 들어눕어가지고 재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다 미뤘어. 그래서 끝난 거잖아요. 판사가 판사답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않고 지식인들이 지식인답지 않고 정치인들이 정치인답지 않으면 나라는 끝난 거지. 그러니까 쟤들이 독재를 하든 사회주의 독재를 하든 입법, 사법, 행정 뿐만이 아니고 언론, 방송 장악, 지방 권력까지 다 장악하면은 끝난 거죠. 지금 지방선거, 우리가 좀 잘하면 장동희가 바뀌어서 집회하니까 지방선거 이길 거는 뭘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이재명 같으면은, 6월달 지방선거 하면 4월달에 전 국민 100만원씩 줍니다.
그거 누가 반대해요?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줘요. 오늘 제가 얘기했는데 프리바겐, 특검에서 프리바겐 얘기했어. 그러면 통일교 혹은 지금 구속돼가지고 수사받고 있는 사람 다 풀어내라. 뭘 풀어내겠어? 국민의힘은 돈 받은 놈들 다 풀어라는 소리 아닙니까? 바로 대통령, 지방선거 전에 말이지. 국민의힘은 20명, 30명, 예를 들어 그런, 뇌물죄로 걸려가지고 나왔다고 가정을 해봐. 선거를 어떻게 치러요? 희망 고문도 그런 희망. 그래서 제가 하는, 너 국민의힘 할 거 하나도 없어. 국회에 들어가봐야 너 지역구 예산 참기름 밖에 없으니까 국민만 믿고 길거리로 나가라. 국민만 믿고 길거리 좀 나가라. 10월 3일 날 연대 집회 하자. 근데 집회를 같이 모이고 하기는 뭐 시간도 없고 복잡하니까 우리 공화당 집회 숭례문에서 하잖아요. 국민의힘도 어제 집회했던 데서 하세요. 정광 목사님 광화문에 하죠. 자유대학 애들이 동대문에서 해요. 또 청년들이 전쟁기념관에서도 하고 뭐 부방대도 하고 다 각자 해라고. 그래 3시 딱 되면은 각자 지역에서 전부 다 행진을 한 곳으로 행진 코스를 잡아서 하자. 그리고 국민의힘 너가 제일 앞장서. 장동혁이 니 앞장서기 좋아하고 니 제일 앞장서. 우리 공화당 제일 뒤에 가도 돼. 그래가지고 100만이 모이면은 국민들이 그때 이거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 추미애 저것들 정청래 저것들 서영이 요것들 함부로 못하겠구나. 그러면은 11월 달에 집회 또 해. 그때 200만 모여. 12월 달에 집회해. 250만 300만 모여. 3월 1일 집회 500만 모여요. 아니 국민을 그걸 안 믿고 뭘 믿고 지금 가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오늘도 촉구합니다. 자유우파 국민들 생각이 다 다르고 부정선거에 대한 뭐 다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분들 집회는 각자 하세요. 특히 국민의힘 집회 꼭 하세요. 10월 3일 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제안하는데 자유우파의 반 이재명, 반 사회주의 독재를 생각하는 분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에서 내 아들이나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그 체제에서 살기를 바라는 분들, 자유시장 경제에서 바라는 분들, 그분들은 다 나오셔서 각자의 취향대로 우리 공화당에도 오고 자유통일당도 가고 부정선거 그쪽에도 가고 다 가서 10월 3일 날 해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들의 거짓을 깰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3월 1일 날 선거 3개월 전에 천만의 국민이 저항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냥 사회주의로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말을 요새 조심하는 게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되니까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는 싸울 날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공화당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매년 했듯이 숭례문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우리가 모이니까 여도 저도 싫고 올바른 정의롭고 올바르게 투쟁하는 또 그렇게 투쟁하는 것을 보고 싶은 분들은 대한민국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다 숭례문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숭례문에서 많은 준비도 하고 우리가 12시에 시작해서 3시에 행진을 해서 5시까지 종로가 광장시장까지 5시까지 2시간 정도 행진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대한민국 현 상황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서로 같이 공감하는 그리고 사회주의 독재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를 저지하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국가정보원의 화재로
뭐 대한민국의 공식 라인이 거의 올스톱이 된 거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게 관에서 이 모든 것을 하면은 에라를 막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대구의 제3 국가정보관리원을 설치를 했어요. 대구센터를. 대구센터는 대전이나 광주하고 다르게 민간의 클라우드 이게 형성이 되어가 있어서 지금 대전 화재 부분을 지금 대구에 대부분 가져가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행안위 간사인가 원내 수석할 때인데 무려 4,338억 가까이 되는 돈을 사실은 대구 동구의 도화동에다가 이 센터 설립을 제가 주도를 해서 거기다가 넣은 겁니다. 나름대로 국가의 근간인 정보는 이렇게 분산화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관에서 이 정보의 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 기술이 민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민간의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그런 클라우드의 시스템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태가 대구 센터를 중심으로 빨리 이것이 극복이 돼서 대구 시민들 제가 그 4,300억 가까이 대구에 갖다 줬는데 몰라요. 예산이 4,300억입니다. 아마 대구시의 몇몇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몇 사람 알죠. 그래서 그런 그 국가정보센터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뭐 이석기가 뭐 여러 가지로 국가 테러를 뭐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너무 취약하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좀 잘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뭐 전 정부 탓하고 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무슨 탓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탓을 해야 될 때는 국제 무대 가서 자기 혼자 성명서 읽고 뛸고 가는 거 그런 거 좀 탓하세요. 왜냐면은 동시 통역을 하든지 통역이 있으면은 통역하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다 읽고 그냥 가버리면 그거 뭐 어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아니 트럼프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뭐 중국의 재생에너지 소위 말하는 그 풍력이나 태양광 이거 다 거짓말이다. 중국 너거는 그거 팔아먹고 왜 너거는 석탄이나 그다음에 원전 이런 거 계속 원전 짓고 하냐. 결국은 원전입니다. 그거를 태양광 한다고 지금 난리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태양광 안 된다고 막 이것은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중국이 이용하는 거다 했는데 그 뒤에다가 연설하는 사람이 재생에너지 해야 되고요. 뭐 어떠고 저떠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그 좌파들의 골수 환경론자들의 그거를 깨부셔야 됩니다. 전 세계가 원전으로 다시 다 돌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 대한민국이 가장 위대한 원전의 나라가 무슨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무슨 이번에 홍수 나가지고 비 피해 나고 똥 무너지고 그거 태양광 쪽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멀쩡한 못에다가 말이지 태양광 다 설치하고 이렇게 폭력이 됩니까? 안 되는 짓들을 해가지고 그 태양광 때문에 아빠들 몇몇 사람들이 돈 얼마나 처받아 묻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요즘 제가 방송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현실로 다가오니까 제가 좀 두려워요. 제가 싸우다가 투쟁하다가 목숨을 이거는 전혀 안 두려운데 우리 국민이 모르고 다 속게 생겼다. 모르고 방송만 보는 분들은 방송에서 이재명 잘했다고 관세 협상 잘했다고 난리를 했어. 그때 제가 뭐라 했어? 관세상 실패했다. 딱
그 다음날 얘기했어요. 관세 협상 실패했다. 어떻게 3,500억 불, 여기는 전체적으로 6천억 불을 어떻게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6천억 불을.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밖에 안 되는데 6천억 불이면 800조잖아요. 그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돈이 외환이 없으면은 통화소압을 빨리 받아가지고 야 우리 이거 할 테니까 우리 무제한 통화소압 해달라. 뭐 길을 열고 오든지. 앉아가지고 쉐쉐쉐쉐 하면서 트럼프는 뒤에 기대고 있는데 앞대가리에 앉아. 그거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앞에 가서 하던 행동이지. 일국의 지 말대로 군사 대국이고 경제 대국인 나라의 대통령이 어제 목소리에 앞대가리에 딱 앉아가지고 차렷 자세로 딱 이래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피스메이커하고 저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이런 무슨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가 된 거예요. 나라가 사회주의로 갈 거냐? 그래 사회주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 거냐? 이걸 선택할 기로에 선 겁니다. 이재명 수하들의 저렇게 악행들을 보면서도 그냥 앉아서 침묵하면은 그것이 매국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자식들 손자 손녀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선택해야 될 기로에 왔다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를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국가 통제 경제로 갈 거냐. 상권 분립은 날쌘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또 하나 미국을 선택할 거냐 중국을 선택할 거냐. 신냉전 시대에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정쩡이라는 게 없어요. 그전에는 덩거리 얘기하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래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중국도 영어 미국도 영어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물류 전쟁이 터지면서 신냉전 시대에 딱 돌아서 지금 중국과 미국은 뒤로는 협상한다 하지만은 양 국가가 이미 편가르기를 다 했잖아요. 그 편가르기 할 때 미국은 미국을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하는데 우원식이 같은 자가 쫄래쫄래 지 마누라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극하고 앉아있어. 김정은이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야 지나가면서 얘기했더니 그냥 얘 한마디 하더라. 박지원은 목임에게 위원장님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나라가 지금 다 망하고 있고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다 망했는데 무슨 김정은이 바라기를 해도 어느 정도라 해야지. 이제 선택의 기로가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체제가 1945년 광복 이후에 48년 건국 이후에 이 체제가 지금 80년 된 거예요. 80년. 자, 이 체제를 그냥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좋아. 나라가 내 죽을 때까지 망하겠나?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배은지 같이 니 멋대로 하세요. 그거는 아이고 우리는 관심 안 쓰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니 멋대로 하세요. 그거잖아요. 싸우지 않는 놈이 그래 현수막을 거는 거는 나쁜 놈이에요. 싸우면서 그래 현수막 걸면은 그것은 의기가 있고 결기가 있다고 보지만은 한마디 좌파들하고 안 싸우고 이재명하고 안 싸우면서 서울시당 위원장이란 자가 그렇게 현수막 거는 것은 그것은 그냥 너는 싸워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 다시 한 번 더 사회주의로 가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원해서 가면 방법이 없어요. 또 늘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27날 집회가 뭘 얻었어요? 10월 3일 날 3.1절 8.15 10월 3일은 전통적으로 자유우파들이 저항을 하는 날이에요. 10월 3일 날 해야지. 그러면서 100만이 모이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 1일 날 3.1절 날 500만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업무에 칼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웅변대회하러 다닙니까?
저거 당협위원회 당협위원회 관광 왔어요? 사진이나 찍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10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총사퇴를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지방선거 불과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있다고 봅니까? 언제 합니까? 저희들은 추석 전에 할 거 다 처리하고 지방선거 때 돈도 풀고 언론 방송 다 장악해서 칭송하고 관세 협상 완전히 실패했는데도 언론 방송이 안 떠니까 엄청나게 성공한 걸로 대표잖아요. 결국 미국에서 떠들어가 저기 실패한 걸 트럼프가 야 빨리 돈 내놔. 너 돈 주기로 했으니까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너거 직업보증 통화수합 이런 거 아니야. 현찰로 3,500억 불 500조 내놔라. 매국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매국 협상을. 그게 협상이야. 매국 나라를 팔아먹은 협상이지. 그런데도 언론 방송 한마디 안 해. 관세 협상 잘못됐다고 제가 관세 협상 딱 발표하고 미국에서 백악관 발표하는 거 보고 내가 관세 협상 실패했다고 얘기해도 국민의힘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일주일 지나가지고 아이고 강훈씨가 하고 강유정 대변인이 아이고 협상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합의서가 필요 없다 해도 가만히 있어. 힘을 결집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이 문재인 때 탄핵 이후에 문재인 때 정권하고 5년을 싸우고 지금 9년째 싸워보니까 눈에 보여요. 제가 무슨 건진법사입니까?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보인다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게. 그러면은 정체가 대동단결해가지고 이재명 정권 흉악한 추미애나 정청래나 서영교 같은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처음에는 10월 3일은 100만이 모이지만은 12월 달 하면 200만이 모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모아서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그 200만이 올라왔던 분들이 다음에는 400만이 되고 3일절에는 500만, 600만이 돼서 그들의 업무에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북한 핵도 마찬가지예요. 핵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권은 핵을 인정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북한 핵을 인정 안 하면은 북한이 핵을 가졌어. 그것도 정동영의 말대로 200km 있대. 200km, 2,000개 있다는 거예요. 2,000개. 2,000개 있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북한 핵을 인정하자고 이재명은 저지랄하고 비핵화 문제는 뒤로 미루고 쭉 하는데 우리는 핵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이재명 11년 집권합니다. 걔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재명이 왜 11년 집권해요? 개헌을 이재명이 그러면 저기 바보라서 지 5년 임기를 3년으로 그만두고 개헌을 합니까? 절대 그래 안 하죠. 왜? 국회의원 선거하고 동시에 안 하면은 2년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계속 해야 돼 선거를. 그거 없애려고 개헌하는데 그러면은 국민 여러분 제가요 2년 내놓을 테니까 현직 대통령도 거기에 있도록 해주세요.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내용을. 옛날에는요, 연임이라는 게 없었어요. 연임을 갖다 집어넣어놨잖아. 옛날에는 개헌하면은 전부 다 국회에서 개헌 안 나오면 대통령 중임제 요래 나와요. 대통령 중임제는 뭐냐? 현직 대통령 안 하는 게 중임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기획원에서 연임 플러스 중임제 열어놨어. 그 뭐냐? 현직 대통령도 연임 2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이 제가요 돈으로 다 사가지고 3년 동안 돈 1년에 100조 풀어도요 300조밖에 안 됩니다. 300조
갖다 미국에 800조 갖다 줬는데 300조가 뭘 그렇게 됐습니까? 좌파들 사고방식은 300조 풀게요. 제가 2년 대통령 임기 줄일 테니까 저도 이제 연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떠들어요. 방송 언론 다 장악했는데 그거 누가 반대해요? 그래서 2년 연임하면 어떻게 돼요? 2년 내오면은 3년 해쳐먹고 4년 두 번 하면 11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나라가 11년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하고 추미애가 11년 후에 정청래가 어디 있고 추미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난리가 났어. 야, 국정기획원회 이것들이 말이야. 이재명을 11년 대통령 만드는 안을 또 내놓은 거야. 쟤들이 바보라서 이재명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재명 11년 되면은 추미애 내보다 한 살 많아. 11년 되면은 78살이야. 끝났지? 지금 무슨 대통령이야? 여러분들이 왜 제가 보일까요, 그게? 문헌 하나, 연임이 뭔지, 중임이 뭔지, 아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 대통령 중임제 뭐 개헌하자, 다 이때까지 대통령 중임제 개헌하지 않겠냐. 그래, 개헌하자 했는데, 딱 보니까 요것들이 갈로를 딱 쳐가지고 연임이라고 딱 붙여놔. 연임 플러스 중임. 아니, 지가, 거기에, 나경원이 물었어. 김민석이한테. 이번 이재명 대통령 해당되지 않죠? 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가 김민석이 무슨 책임지노? 벌써 연임을 적어놨는데. 김민석이가, 3년 있다 일을 지가 어떻게 책임져요? 3년 있다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눈물 나는 날이 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북한은 제가 3일이라 했지만 3시간 만에 아산까지 장악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한미군 나가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냥. 주한미군 나가는 순간에 끝나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북한은 이제 전쟁 경험도 있고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하면 러시아가 자동 개입해요. 중국도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도 미군이 자동 개입하면 좋은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자동 개입도 못해. 괌이나 하와이를 딱 전주고 있는 거야.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에서 각자의 생각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들이 제가 뭐 부풀려가 과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현실이라고. 그래가 답답한 거야. 야, 우리가 공화당 동지들은 동력도 떨어지고 또 67인데 아이고 우리 동지들 동력도 떨어지고 본지 쳐다보고 아이고 요양원하고 실버타임은 언제 하노? 그거나 걱정하고 계신데 여기 깃발 들고 아까 변성진 위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만 가자 깃발 들고 죽더라도 내가 먼저 죽작하고 한번 싸워야 되는데 누가 따라오겠노?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가 결혼한 지가 올해가 40주년이야. 와, 난 마누라한테 나를 잘 돌봐줘서 고맙고 내가 이제는 김문수가 좀 낯서면은 나도 목숨 걸고 그냥 감방에서 죽을 생각하고 그래 있었는데 김문수 떨어지니까 장동혁이 보니까 어디 운병가가 나왔잖아.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우리끼리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2천만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투쟁을 해라. 지금은 총투쟁 말고 뭐가 있겠어요? 쟤들이 겁내는 거는요. 500만만 모여보세요. 우리가 2017년 3월 1일 날 500만 모였어요. 500만만 모이면 추미애가 저렇게 추악한 짓 못해요. 세영교, 아이고 오라버니 제가 죽게 생겼는데 원진이 오라버님이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세영교가 의비 없이
저한테 걸렸으면 그거 놔두겠어요? 최민희가 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랬더니 울고 불고 최민희가 말이지 내 앞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뽑아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불의를 하는데 국민들이 잘 몰라. 야, 너가 나라 다 망하고 법 통과하는데 너가 가만히 있어 뭐하노? 바로 들지도 않아. 나무바로 들고 있다가도 걸려가지고 지금 징역형 받는데 그다음 10년간 출마 못해. 지금 법사위에서 말로만 막 떠들지. 그래서 종이 들고 한번 던지면은 추미애가 이거 회의 진행 방해 선진화법 딱 걸려가지고 5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10년간 출마를 못해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지. 노무현 탄핵될 때는 막 가가지고 의장실에 가가지고 막 날라다니고 막 했잖아. 그때는 선진화법이 없었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정세균이가 딱 카메라 다 해가 지키고 있는 거야. 한 놈이라도 튀어나온나. 바로 선진화법을 해가지고 정치 생명 끝낸다고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들이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왜 좋은 지식은 왜 치박치가지고 과함만 지르고 그 자리에서 과함만 지르지 튀어나가지고 먹살을 지고 막 뒤흔들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선진화법이 동물국회가 아니고 좌파들이 151석 1상만 가지니까 좌파 독재를 만들어준 게 좌파 입법 독재를 만들어준 게 선진화법입니다. 뭘 잘났다고 말이지. 선진화법 동물국회 막아야 됩니다. 선진화법 동물국회는 고사하고 식물국회가 아니고 입법 독재국회가 된 거 아닙니까? 반성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10월 3일 집회를 우리 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10월 3일 집회를 합니다. 제 얘기가 지금 얘기가 참 피눈물이 나는 얘기입니다. 제가 피눈물을 안 흘릴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잠을 못 잡니다. 너 내 친구 만났더니 내보고 뭐 살이 왜 그렇게 빠졌나 하더라고.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암만 얘기해도 안 들어. 다음 지방선거가 운 좋게 뭐 이쪽저쪽 해가지고 또 뭐 운 좋게 좀 되면 저가 다 잘 된 줄 알아. 그래도 나라는 망해. 그래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오늘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10월 3일 날 오늘 우리 책임당원들한테 문자 다 보냅니다. 제발 좀 참석하시라고. 10월 3일 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공화당 집회에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은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다 퍼날라가지고 온 동네 다 퍼날았어요. 걸을 수 있는 사람 다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돈의 8촌까지라도 대구시당도 버스 한 대면 안 돼. 좋은 짓 하니까 불쌍해 죽겠어. 저거 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검에서 플리바겐 얘기를 해서 와 이거 큰일 났구나. 국민의힘에 돈 천문 놈들 이제 머리 아프게 생겼다. 플리바겐이 뭐예요? 통일교 한학자 그분은 뭐라 합니까? 성모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통일교가 지금까지 정치에 얼마나 많은 개입을 했겠어요. 우리 공화당도 알죠? 통일교 돌아가지고 세력화한다 한다. 저는 남녀 호랑 개교가 들어든 통일교가 들어든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어. 정당은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안에서 세력화하지 마라. 안에서 세력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통일교 세력들이 안에서 세력화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접수하겠다.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만에 다 내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이건 안 된다.
저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종교가 들어오면 남녀 호랑 개교가 들어든 뭐 통교가 들어든 뭐 기독교 불교가 들어든 뭐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안에서 종교를 가지고 세력화해서 정당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도 스스로 정리해야 돼요. 왜? 국민의힘이 느껴야 돼. 지금 표 문제도 아니에요. 자, 통일교에 들어온 사람들 자진 탈당해달라. 신천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자진 탈당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 망하게 생겼다니까? 얼마나 가겠어요? 예를 들어 대구시장 선거를 해. 대구시장 경선하는데 신천지가 대구에 많아. 알죠? 신천지 본부가 그때 코로나 터진 거. 야, 거기서 말이야. 우리가 당원이 대구에 10,000명 있어, 10,000명. 이번에 신천지 오다 때리면 다 완오다잖아요. 통일교도 때리면 완오다잖아. 아, 우리가 도와줄게. 이 솔깃한 거야. 그래,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으면은 신세를 안 갚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엮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먼저, 혹시, 나라가 어렵고,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집단적으로, 딱 집단적인 표현이 중요해요. 집단적으로 입당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의도로 입당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통일교든 신천교든 신천지든 다 탈당해 주세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일본이 고이즈미 총리가 왜 암살당했어요? 아베 총리가 참. 아베죠. 통일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일본은 통일교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한국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당에도 여러 가지로 경각심을 가지자. 그리고 10월 3일 날 각 시도당뿐만이 아니고 정말 자유파의 애국, 특히 우리 공화당이 옳았습니다. 우리 공화당 가는 길이 옳아요. 지금도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정권의 사회주의 공산 독재를 막으려면은 10월 3일 우리 공화당 집회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